자,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내용은 은퇴를 앞둔 분들 혹은 은퇴를 하신 분들 가운데서 은퇴 후에 이제 경제적인 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갈까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많이 이제 옵션에 두시는 게 주식 투자이신 것 같아요. 근데 무섭잖아요. 당장 지난 간밤에 증시만 해도 미증시가 뭐 나스닥 지수가 3%가 넘게 하락을 했는데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고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이 잡히지도 않고 이런 대외적인 악재들이 이어져 나오는 걸 보면서 막 무서운 와중에 내가 주식으로 이 소중한 퇴직금을 이용하는 게 맞나? 이런 고민도 들고 근데 또 이거 아니면은 얼마 되지도 않는 지금 있는 시드 금액으로 예전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이 드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런 분들께 저희가 서로 편하게 얘기를 하면서 조언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은퇴하신 분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경제활동을 이어나가겠다. 아니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은퇴했든 안 했든 뭐 전업의 연장선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맥락이지만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는 한 점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거기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허심탄회하게 그리고 진중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한 점으로 이어진다는 게 뭘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냥 얘기를 이제 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결국에는 그 한 점은 수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익이 나야 그 돈을 가지고 뭐 경제활동도 하고 아니면 지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거잖아요. 은퇴해서 나의 수입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선택한 거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디테일하게 차이가 나는 거는 수익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느냐와 내가 수익을 이렇게 만들고 싶다 이것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좀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서 얘기하게 되면은 이런 것 같아요. 오늘 이 파동에서 뭐 8만원 벌었어. 이때는 4만원 벌었어. 이때는 5만원 벌었어. 이때는 5만원 벌었어. 뭐 이때는 3만원 벌었어. 7만원 벌었어. 막 이런 식으로 주식 일당을 벌려고 약간 어찌 보면 은퇴하고 일용직 생활을 하면서 일당을 벌어들이고 싶어 하는 욕구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큰 금액을 벌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그냥 하루하루 쓸 일당 또는 주당 또는 월급 뭐 이런 식으로 좀 고정된 급여 형태의 급여 대체제를 찾고 싶어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은퇴하기 전에는 그 꾸준한 현금 흐름이 만들어졌었잖아요. 월급이라는 형태로 안정적으로 들어오던 그거에 평생을 익숙해져 있는 상태인데 그쵸. 이제 그게 끊겨서 불안한 거거든요. 은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꾸준한 현금 흐름이 끊겨서 불안한데 내가 그걸 주식으로 만회하겠어 라는 생각을 하면 당연히 주식으로 나는 매달 500만원 벌 거야 혹은 매일 20만원 30만원 벌 거야 이런 식의 목표를 가지게 되는 거는 뭐 당연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는 네, 그 당연한 생각이다. 여기에 이해와 공감은 충분히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전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은퇴자분들 소중한 은퇴 자금과 주식 투자에서 그 행복한 상상을 하시는데 그렇게 행복하게 결론이 나는 게 아니라 좀 새드 엔딩이 될 확률이 너무 높다. 이렇게는 접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도 사실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게 수익을 꾸준하게 만들어내는 것? 약간 이건 꾸준인지 아닌지 이제 보는 분들에 따라서 의견은 다르겠지만 매일매일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꾸준한 수익이거든요. 이런 식의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는 하지 말아라 라고 한다면 네. 이거 매일이 아니더라도 월 단위로 수익 내는 것도 어렵다 이런 얘기를 전에 저희가 자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굳이 이제 하려면은 연봉 단위로 만들어내는 그런 거를 해라. 근데 그 연봉도 어떤 연애는 좀 많이 나고 어떤 년에는 좀 덜 나고 막 때로는 손실이 날 수도 있고 막 그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주식이란 게. 근데 이런 리스크를 다 고민하다 보면은 은퇴자의 입장에서 당연스럽게 고민이 되는 게 예를 들면은 내가 퇴직을 하고 그냥 여유 현금이 5억이 있어요. 그럼 이 5억으로 내가 주식을 해? 이런 리스크를 안고 주식을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다가 다소 좀 성에 안 차지만 차라리 오피스텔 같은 데 투자해서 임대 수익 내자. 월세 받자. 그러면 꾸준할 수 있잖아. 이러면서 이제 주식에 대한 꿈과 희망이 깎여 나가면서 후순위로 밀리게 되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5억이 있다. 5억 퇴직금이 있다. 그렇다면 이 5억 퇴직금을 쪼개서
뭐 한 4억 5천 정도는 오피스텔 넣고 한 5천으로 짜투리로 주식해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노려보자.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되는 게 이제 보편적인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네. 실제로 보편적이고 클럽 안에서도 이런 비슷한 상황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 분들하고 상담도 많이 하고 가르쳐드리고 이끌어드리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가 100% 다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죠. 근데 최소한 주식 투자를 은퇴했을 때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한 거는 제 나름대로의 정확한 기준도 있고 어떻게 해야 유리한지는 명확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을 한번 직접적으로 언급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는 부동산, 오피스텔 좋습니다. 그게 만약에 마음이 편하고 그걸 선택하고자 한다면 저는 거기에 대한 호불호는 없어요. 하지만 이거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오피스텔은요, 정확하게 그 금액이 월세로 나오겠지만 그 이상도 없습니다. 있기야 있겠죠. 근데 매우 미비하다. 천장이 명확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나이가 든다고 해서 자신의 욕심 아니면 자신이 써야 되는 돈 아니면 소비 활동이 무조건 줄어들까요? 아니죠.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소비를 줄인 것이지 여력만 된다면은 쓰고 싶은 소비 여력은 계속 높여가고 싶은 게 당연히 사람의 기본 심리 아닐까요? 한번 저의 생각을 소신껏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한번 잘 판단해 보세요. 부동산을 하는 이유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맞죠? 노후자금 같은 경우는 지켜야 되니까, 잃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은 그 생각으로 주식을 그렇게 하면 좋다. 여기에 핵심이 다 있거든요. 주식을 안전하게 지켜가면서 해라. 두 번째, 오피스텔을 샀습니다. 그래서 5억 중에서 4억 5천을 들여서 오피스텔을 샀다. 그래서 한 150만원 정도가 월세로 따박따박 들어온다. 공실이나 뭐 그런 거 다 배제하겠습니다. 150 정도가 들어오고 이걸로 생활을 할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4억 5천은 어떻게 되는가예요. 안전하겠지만 이 4억 5천은 사실상 150만원의 대가로 인해서 현금화하기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뭔가 정말 큰일이 나지 않으면은 묶어두죠. 깔고 앉아 있게 되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부동산에서는 이 정도의 행위를 해주는데 주식에서는 사람들이 그 행위를 안 해주거든요. 깔고 앉아주는. 근데 주식에서도 똑같이 부동산처럼 깔고 앉아주는 행위를 해주게 되면은 이 이상을 안전하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그 원리를 꼭 은퇴를 준비하고 주식하시는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부동산처럼 하는 거다. 특히 은퇴 자금으로 주식할 때는 그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볼까요? 나는 이제 은퇴를 했는데 다른 거 그냥 뭐 여러 가지 부가적인 거 제쳐두고 5억이 있어요, 퇴직금이. 그럼 저는 이 5억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 실제로 예전에 그 오프라인에서 재테크 카페 운영자 입장에서 카페 회원분들의 자산 컨설팅을 좀 도와드리고 막 그렇게 직접 만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되게 많은 분들이 은퇴 시점에서 고민이 많이 되니까는 찾아오셔가지고 이런저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몇 년 전이니까는 30대 중후반이었는데 그때는 지금보다도 사실 이 퇴직과 은퇴에 대한 개념이 조금 더 젊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그분들의 심리를 지금만큼은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컨설팅을 해주면서도. 근데 이제 저도 이제 40대가 되고 점점 그런 주변에서 퇴직을 하시는 그런 어르신들이라던가 막 그런 분들을 보고 막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씩 생각이 그 보수적인 측면이 이해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5억 퇴직금이 있다 그러면 저걸 가지고 뭐 비중 조절을 해서 주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하는 것도 되게 조심스럽긴 하잖아요. 네. 그럼 현실적으로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는 게 좋고 그 만약에 이걸 어떤 형태로든 주식을 이용해서 퇴직 이후의 삶을 영위를 한다면 뭐가 진짜 중요한 것인가, 그분들이 진짜 주식을 배운다 그럴 때 어떤 부분을 배워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오늘 한번 영상에서 한번 해볼까요? 일단 첫 번째는 처음에 5억이 있다고 해서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부동산은 금액이 비싸니까 5억을 다 써야겠지만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5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5억을 한 번에 다 소화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부터 버리세요. 5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 한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실력 먼저 키워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러면 되게 또 무슨 또 바빠 죽겠는데 실력 키우래 이럴 수도 있겠지만 키워야 됩니다. 이거는 생략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력이 키워져서 기본적인 걸 알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그릇을 1,000만원짜리가 아니라 5억까지 늘려야 돼요. 종목에서 놓고 보게 되면은 일단 요 동그라미 친 부분을 매매를 한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여기에 내가 비중으로 얼마를 어떻게 담을 수 있는가, 지루할 때 아니면 오르는 것 같지만 빠질 때, 하락을 만났었을 때, 아니면 이런데 사고 팔고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비중을 담을 수 있을까. 그냥 5억 묻어놓고 올라가는 거 기다려야지, 그렇게 되면은 안전성이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단타를 치라는 게 아니라 계속 관리를 하면서 안전한 상태, 균형감을 유지를 해주는 그 행위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1,000만원이 실제로 5천만원, 1억 정도까지 소화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요. 5억을 다 쓰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자신의 한계치 금액을 키워가야 된다.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은 걸리는데 대신에 여기서 수익도 나와요. 수익 나오게 되면 그 수익을 따로 빼놓고서 그 수익을 가지고 소비를 한다. 이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다룰 수 있는 금액을 키우는 거고요. 세 번째는 큰 비중을 이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큰 비중을 묵직한 수익을 만드는 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내 퇴직 자금이 5억이 있었지만 5억을 다 사용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작게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경험치랑 실력을 키워서 이걸 다 활용하게 될 줄 알게 되면 5억을 통해서 수익을 내니까 일당 7만원, 어떨 땐 20만원, 어떨 때는 3만원, 어떨 땐 5만원,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버는 게 아니라 5억을 통해서 뭐 한 3천만원 이런 식의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조금 단위가 큰 수익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나는 이 3천 가지고 10개월 동안에 월 한 300만원 정도의 생활을 해나가겠어, 이렇게 짜나가는 거고, 다시 이게 굴러가면서 묵직한 수익을, 큰 금액의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게 다시 더해지게 되면 그러면 월 300이 아니라 과정에서 이게 이뤄지게 되면은 이 300이 400이 될 수도 있겠죠. 5천이 10개월로 더해지게 되면은, 그럼 이게 이 기간에 뒤로 붙을 수도 있고 중복시켜서 붙을 수도 있고, 중복시키게 되면 금액이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간단하게 현금 흐름을 나열시켜 보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 3천만 원을 10개월로 뿌려서 수익으로 잡으면은 매달 300, 300, 300 이런 식으로 수익이 잡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후에 5천만 원의 수익이 생겼는데 400만 원으로 나눴습니다. 예를 들면 4개월 뒤에 5천만 원 수익이 만들어진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되면 그걸 또 그때부터 10개월로 뿌리면은 400씩 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합쳐지면은 이제 700이니까 이때부터 수익이, 뭐 이런 개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때는 또 선택권이 있어요. 이 400을 이 뒤로 이어붙일 수도 있거든요. 300이 끊기는 시점에. 그러면 이제 20개월 동안 나는 300에서 400만 원 수익이 쭉 가는 거니까는 20개월은 좀 마음 놓고 있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쵸. 그렇게 되게 돼야 이제 사실 최초의 원래 목적, 나는 월급처럼 따박따박 보장된 금액, 마치 취직이 된 것 같은 그런 형태의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만들려면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식의 시스템이 만들어져야지. 그러면서 필요하면은 나는 내 연봉을 높이겠어, 주식으로 자신의 연봉을 높일 수 있다라고 말한 맥락이 이런 맥락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여기서 500씩 똑같은 관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 벌써 월급으로 치게 되면은 120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현역 경제활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보다 높거나 진짜 그에 준하는 소득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 뭐 4억, 5억을 깔고 주식을 하는, 부동산처럼 하는 주식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게다가 천정이 없는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말의 이게 의미죠. 네. 근데 문제는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뭐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한 달에만 막 굵직굵직하게 계속 내가지고 막 1억도 낼 수 있다는 얘기처럼 들려서 너무너무 좋지만, 이게 따지고 보면은 소익이 아니라 손실이 난다면, 그리고 이 기간이 너무너무 길어진다면, 처음에 3천만 원 나고 그 다음에 5천만 원, 4천만 원 나는 게 막 3년 뒤에 난다면은 그 사이에 소득이 끊기잖아요. 그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하고 그걸 선택할 수 있죠? 여기에 대한 의구심일 것 같아요. 그거는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사람 바이 사람이다.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눠진다. 나는 그러면 어느 쪽에 설래?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냥 막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 투자하게 되면 무조건 손해보고 또 무조건 길어지고 수익 낼 줄도 모르고 이 얘기의 연장선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컨트롤 할 줄 알고 이거를 조율할 줄 알고 이거를 다룰 줄 안다는 거는 내가 이 금액을 통제하고 이 생각을 하면서 그 뒤에 수익을 이어붙여주면서 그 다음에 매매를 거기에 맞춰서 균형을 잡고서 시나리오 짜고서 거기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일련의 과정이 매매에 다 포함되어야 된다.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 그래야 안정성이 살아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식 투자 일용직 행위를 안 해야 됩니다. 그게 들어가게 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뭐 멀리 갈 거 없이 저도 개인적으로 주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런 시스템이 은퇴하지 않은 저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아까 그런 게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수익이 안 나면 어떡하죠? 손실이 나면 어떡하죠? 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애초에 주식을 하는 접근 방법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3천만 원 수익 내고 4천만 원 수익 내고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그걸 너무 욕심을 내다 보니까 이번 달에 3천만 원 냈으면 다음 달엔 4천만 원 내야지, 그 다음 달에 5천만 원 내야지, 막 그런 식으로 너무 근시안적으로 큰 목표를 잡고 가기 때문에 목표는 원대한데 오히려 결과는 반비례로 더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는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이 시장에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이 흐름에 맞춰서 만들어낼 수 있는 수익은 최대한 어느 정도인가, 내가 보수적으로 접근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차라락 그려져야지 이걸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초보는 못한다는 얘기죠. 이거 아무리 이렇게 플랜을 잡고 한다 그래도.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첫 번째 1,000만 원으로 그 실력을 키워라, 여기서부터 가는 얘기 이유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이론으로 되는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앞에 모습만 보여줘서 이 정도인데, 근데 여기서 또 이게 끝이냐? 더 이게 설레는 게, 저는 이 구조를 보면 항상 설레는 게, 제가 주식 투자를 진짜 선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말 설레는 이유는 이게 시작점의 모습이에요. 은퇴했어요? 그리고 제대로 이걸 만들면은 이거는 은퇴 이후 자산을 성장시키는 단계에서 저는 계단 한 개 정도 올라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나머지 계단에 뭐가 있는데 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월, 지출, 소비에 대한 부분 당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근데 고소득자를 보면요, 쓰고 싶은 걸 다 쓰는데 돈이 남습니다. 저축이 돼요. 그런 구조까지 되게 되면은 여러분의 은퇴 자금 5억이요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이게 성장을 합니다. 자산의 성장이 시작되는 거죠. 돈이 돈을 번다, 이런 단계가 시작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그게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은퇴하고 나서 주식 투자를 선택하는 그 정도 진짜 원대한 꿈과 목표가 있어야 그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긴 해요. 이게 그러니까는 참 어떻게 보면 오늘 주제에서 안타까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가능성이 시간에 의해서 점점 쌓여가고, 그 가능성이 뻔한 얘기지만 복리로 쌓여가는 거기 때문에 저 역시 그래서 주식을 하고 있고, 발만 살짝 담그는 게 아니라 제 역량을 많이 투여해서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은퇴하신 분들이 이제 와서 주식을 가지고서 뭘 하려 그러면은 참 어렵겠구나라는 게 이제 공감은 되는 거죠. 이게 은퇴를 앞두고 3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꾸준하게 실력도 쌓고 시드도 늘려가면서 이 시스템을 모두 이해한 상태에서 은퇴를 맞으면은 행복했겠지만, 그동안에 주식 한 번도 안 해보다가 돈 이제 한 2, 3억 생기거나 5억 생겨가지고 이제 이걸로 뭐 하지 하다가 주식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하는 분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막 가슴이 설렐까? 물론 설렐 수도 있겠지만 좀 무서운데?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걱정하신다는 거는 앞으로 살 날이 긴데, 그 긴 생활 동안에 경제 생활을 대비해서 뭔가를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점이거든요. 그 시작점에 있는 시점에서 똑같이 희망을 보고 가셔도 시간이 지나면은, 올바른 길로 갔을 때를 전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좋은 결과물이 쌓여가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매력적인 주식 투자라는 거를 은퇴하신 분들도 좋은 옵션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오늘 영상을 만드는 거기도 합니다. 네, 2년 보셨으면 좋겠어요. 2년 아무것도 모른다, 근데 은퇴했다. 처음에 1년은 첫 번째 단계 수행하는 시간, 1,000만 원 가지고 내가 주식이란 거를 제대로 하고 기본기를 거친다. 1년. 그리고 2년 차에 이제 기본기를 갖췄으면은 그 내가 다룰 수 있는 금액을 키워간다. 딱 이 두 가지를 2년 투자해서
먼저. 그 사이에 수익이 안 나는 것도 아니니까. 오히려 주식으로 단타 쳐서 일용직 생활하게 되면 마이너스니까. 그 사람들 2년 지나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깊어졌을 뿐이지 플러스 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보다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조금만 차분하게, 그러고 나서 남은 20년, 30년 이 구조 속에서 선순환 구조 만드는 게 훨씬 현명한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저는. 맞습니다. 자, 근데 하나 이제 오해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막 단타 쳐가지고 일용직 노동자들처럼 하지 말고 묵직한 수익 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금 예를 들면 시장 안 좋으니까 인버스에다가 몰빵 때려가지고 그냥 한 1년 뒤에 수익 크게 내는 거, 그런 거 하면 되는구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묵직한 투자, 오케이, 몰빵, 혹은 그냥 뭐 어디 누가 좋대 종목 추천받아가지고 거기다 팍 넣어놓고 그냥 기도하고 10%, 20%, 30% 수익 내야지, 그거 아니라는 거, 그거 절대 하지 마시라는 얘기도 좀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짜 그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참 많을 것 같아요. 네, 그 소중한 은퇴 자금인데 그건 더더욱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실패를 한번 맞게 되면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다.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또 안 될 거라고 너무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국내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은퇴하고 주식으로 여유 있게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현재까지는 주변에서 봐도 어르신들이 그러신 분들이 많지는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해, 그래서 안 돼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현역 시절 그리고 그 전에 미국에서 진짜 많이 봤어요. 나이 드신 흰 백발 할아버지가 주식 투자하면서 삶을 되게 풍요롭게 가져가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되는 방법이다. 일단 거기에 대한 편견이 없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 확신이 좀 필요하죠. 근데 이제 이거는 말씀하셨으니까는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그럼 미국이니까 가능한 거 아닌가요? 지금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처럼 이런 흐름을 정말 밥 먹듯이 보여주는 이런 시장에서는 그거 좀 너무 요원한 일 아닌가요? 이렇게 비관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뭐 이게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미 비관적이고 우리나라는 이미 안 돼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은 이미 거기서부터가 한계점을 스스로 정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미국하고 비교하게 되면은 뭐 장단점은 있겠지만 무조건 나쁜 건가? 최고점 대비 이만큼 내려온 게 이상한 건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답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 수익을 올라가야지만 낼 수 있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수익 못 낼까? 수익 충분히 낼 수 있는데, 제가 말했었던 시스템 적용 안 될까? 적용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그럼 하락장에서는 어떻게 하는데? 하락장에서는 반대의 관점으로 오히려 내 비중을 더 안전하게, 더 차분하게, 확실하게 실을 수 있는 준비의 단계, 그러니까 이후 상승을 해서 더 큰 수익을 위한 준비의 단계, 이게 콤비네이션으로 콜라보로 맞물리게 되면은 훨씬 더 좋은 장세. 그러면 지금 하락장은 누군가한테는 그냥 욕만 나오는 짜증나는 시장이지만, 저는 이거 이후에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이 콜라보를 통해서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수익이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그려지거든요. 그러면 이거까지 알게 되는 자신의 판단력, 아니면 실력, 아니면 그 경험치, 뭐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그게 갖춰지게 되면은 이게 나쁘다라고 말하지는 않을 거다. 오히려 설레일 수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게 절대로 나이 때문에 할 수 있고 없고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할 마음이 있냐, 할 의지가 있냐, 제대로 한번 이쪽 방향으로 가보겠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영향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자, 이게 뭐 아무래도 하락장이 계속 지속되니까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셨던 거에 저도 되게 공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니스티님도 비슷할 것 같은데, 언제가 될지 모르죠. 근데 그 흐름이 바뀌는 그 시기가 됐을 때 나는 얼마나 업그레이드 되어 있을까, 내 주식 자산은 얼마나 성장해 있을까, 얼마나 도약해 있을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 설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막연하게 그냥 지금 그냥 나중에 오르겠지, 그러니까 나는 주식이 막 내 투자금이 2배가 돼 있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동안의 이제 경험과 성장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 흐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미래를 그려본다는 거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냥 막연한 기대와. 지금 하락이 물론 하루하루 놓고 보면 오늘도 주식시장 보기 싫은 그런 형태이긴 하지만, 그런 거와 별개로 이 주식을 꾸준히 하는 사람 입장에서 시간을 두고 생각하면은 분명히 우리가 주식은 그냥 위험하니까는 하면 안 돼, 이럴 부분이 아니라 정반대의 희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은퇴하신 분들께도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니까. 이렇게 봐보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흐름, 그냥 상승만 하는 1번 흐름,
그리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이런 2번 흐름, 그리고 횡보하는 3번 흐름, 1, 2, 3번 중에 제가 언제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1번이 당연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자산이 성장하고 돈이 되는 거는 2번이에요. 1번과 3번도 돈은 되고 성장은 합니다. 근데 1, 2, 3번 중에 규모적으로 가장 큰 성장은 항상 2번 같은 이런 때 훨씬 더 큰 성장을 한다. 비교가 안 된다. 이 얘기를 저는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하락장을 다룰 줄 알아야 되고 하락장을 도망가면 안 되고 하락장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자산을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계속 제가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자, 뭐 저희가 이제 은퇴하신 분들, 은퇴를 당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께 주식에 관련된 팁을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뭐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뭐 사실 첫 단계에서 제일 꼭 해야 되는 얘기가 그거 같아요. 분명히 좋은 옵션이다. 왜냐면 많은 분들이 그냥 하면 어떨까? 나도 주식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 생각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마지막 선택할 때 옵션에서 빠지거든요, 이게. 근데 빠지는 이유는 본인이 주식을 애초에 잘못된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도 크고, 그리고 괜히 겁먹는 것도 크고, 그동안에 안 해봤으니까는 몰라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당연하고, 다 이해된다 그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건 결국에는 무지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지의 영역을 벗어나서 내가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가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근데 바로 하루아침에 되진 않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년은 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첫 해에는 뭐 그냥 경험 키우고 두 번째에는 씨들을 키워나가고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나? 네. 뭐 그런 식으로 시간은 걸리겠죠. 근데 은퇴하신 분들이 2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길게 느껴지는 건 알지만, 근데 그 사이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니 그때 또 다른 투자를 한다던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버틸 수 있는 거는 얼마든지 되시잖아요. 지금부터 조금 한 2년 정도만 멀리 보고 준비해 나간다는 생각으로 주식을 대하시고 지금부터 이제 올바른 관점으로 경험을 쌓아가시면, 그러면 은퇴 이후 20년, 30년, 40년을 살게 될지 모르는 요즘 같은 때에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아둥바둥 살았던 때보다 더 나은 경제적 풍요를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희망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은퇴를 한 게 아니라 앞두고 있는 분들은 또 다른 힌트가 될 거예요. 은퇴하기 한 3년 전, 4년 전, 아니면 5년 전부터 준비해 두게 되면은 타이밍적으로 굉장히 유리해지겠죠. 그것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뭐 멀리 갈 거 없이 저희 클럽에 수많은 분들이 실전 투자 함께 하면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배우고 있는데, 뭐 은퇴 앞두고 있는 분들, 은퇴하신 분들 비율이 적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그리고 이미 은퇴하고서 좀 몇 년 동안 좀 고생 하시다가 이제라도 좀 해볼래요 그러는 분들도 있고, 같이 오시면 이제 또 동질감 느끼면서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구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클럽도 노크해 보시고,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도 이제 은퇴를 하신 분들, 은퇴 앞둔 분들, 저희 구독자 분들 중에서도 연령대를 놓고 보면은 고 연령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팁이 될 수 있는 얘기들 해드릴 테니까 저희 유튜브 채널도 구독해두시고, 이제 말씀드리는 클럽도 한번 좀 살펴보시면서 선택 대상에 넣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 클럽에 오는 방법을 한번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주식 빌드업 공유 카페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하시면 메뉴에 이렇게 카페가 나오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여기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네이버 로그인한 다음에 카페 가입하기 한번 눌러주세요. 자, 가입은 간단하게 질문 답변 몇 개 작성하시면 바로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에 있는 클럽 공지 보러 가기 혹은 전체 글 보기에서 메뉴에 있는 페이톡 공지 눌러서 가입 안내 및 신청하기 이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래 보시면 이제 이런 글들은 클럽 가입하시기 전에는 볼 수 없는 비공개 글이에요. 여기 클럽 회원들만 서로 공유하는 그런 글이기 때문에 아쉽지만 아마 지금 바로 확인은 안 되실 거고, 여기에 있는 요 공지 한번 쭉 읽어 보시다가 중간에 있는 영상 보시면은 저희가 클럽을 왜 하고 있고 여기 와서 얼마를 벌 수 있고 어떤 가치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궁금하신 것들 올려놨으니까는 플레이해 보시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가입 신청서 작성하기 링크가 있습니다. 이거 누르면은 폼 작성하시고 저희 쪽에서 상담받고 가입 안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